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건강은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에 있는 블로그 모악산의 아침에도 조화와 균형 이렇게 딱 써있죠. 이 조화와 균형을 중심으로 제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본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텐데요. 그 균형에도 종류가 있는데 건강이라고 한다면 저는 4가지로 크게 봐요. 건강하고 싶다. 첫 번째로 심리적인 균형이 맞아야겠죠. 우리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게 되면 심리적인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균형이 잘 맞는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화학적 균형. 화학적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액으로 변하는 과정. 이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요걸 봐야겠죠. 이걸 화학적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물리적 균형. 물리적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중력의 지배를 받는 직립보행하는 동물들은 근육에 힘이 없으면 자꾸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해주면서 체형의 균형을 잡아줘야 오장육부가 틀어지지 않아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물리적 균형. 네 번째가 환경적 균형이죠. 내가 어느 공간에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도 바로 환경적인 균형이 깨져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약사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무엇을 먹어야 낫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질문을 이제 교정해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어서 낫는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우리 몸은 이런 4가지의 다시 말씀드려서 심리적 균형, 물리적 균형, 화학적 균형, 환경적 균형이 깨졌을 때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제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것을 어떤 제품 하나를 먹어서 개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4가지의 균형이 다 깨지면 정말 힘들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짱짱하게 받쳐준다 해도 균형이 크게 흐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항상성의 원리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심리적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 균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냥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호르몬으로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대사 체계를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공간에 있어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또 역으로 보면은요, 아무리 제대로 못 먹고, 아무리 운동을 못하고, 아무리 지저분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편안하면은 질병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리적 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혼자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오면서요. 많은 환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케미칼을 공부한 약사이라서 물질을 공부한 약사이기 때문에 제품을 추천을 하고 식단을 좀 교정해 드리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이 마음이 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 심리적 균형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네 가지를 이제 찬찬히 같이 살펴봐요. 운동은 하고 계신지, 음식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또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거죠.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저하고 대화하면서 몰랐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조언을 해드릴 게 있으면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또 마음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면서 스스로를 알아나가고 또 경험해 나가고, 그러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는 거,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바로 저는 건강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서 몸이 확 좋아진다거나 운동을 해서 확 좋아진다거나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속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일 제가 많이 애를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할애를 합니다. 두려움이 질병을 증폭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질병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약물 의존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될까봐 미리 약을 먹고, 그 약을 먹다 보니까 또 부작용으로 또 다른 약을 먹고, 이렇게 그 약물의 질곡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에게 있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물을 하나씩 늘려가지 마시고, 몸을 이해해 나가면서, 몸을 믿으면서, 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약을 오히려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 그리고 몸이 원하는 음식들로 채워주는 거, 또 몸이 원하는 햇볕을 채워주는 거. 또 제가 많이 상담하면서 쓰는 말이, 생명의 기본은 물과 햇볕과 질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몸에는 물에 둥둥 떠 있는지 세포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이 바닷물하고 조성이 같고요. 몸속에 있는 물의 상태가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하고 같대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얼마나 건강한 물이 충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활동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한 물, 미네랄이 많은 물 드시고, 또 햇볕을 저도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니까요, 햇볕을 본 식물하고 햇볕을 보지 않은 식물은 달라요. 저희 집의 식물들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닫죠. 사람 몸도 똑같겠구나. 그래서 이제 햇볕을 충분히 많이 쐬주고,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에 있는 질소, 이 질소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소 대사를 주관하는 간하고 신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또 건강한 단백질을 먹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드려 봤는데요. 결론은,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몸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마치 몸이 어떤 자동차처럼 카센터에다 맡겨서 수리하면은 고쳐질 것 같은 어떤 환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절대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그렇게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자동차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몸은 교정하기보다는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어떤 제품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비용을 쓸 것인가 요걸 고민하기보다는 내 몸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몸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거고요. 예, 그런 고민들을 즐겁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요. 이 건강해지는 과정, 이 과정을 행복하게 생각하신다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거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의 경계가 사실은 없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